시작할게요. 아니, 유튜브에 올릴 땐 이건 잘라서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대면으로 입문 세미나를 하게 됐고요. 저랑 교민 오빠랑 그 Preventing Zero Shot Transfer Degradation in Continual Learning of Vision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엄청 긴 제목을 가지고 있고 작년 ICCB에 어셉이 되었던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Continual Learning이고 제로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이렇게밖에 못 넘기나? 어쨌든 사실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엄청 낯선 태스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해봤거나 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인트로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형식적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얘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생기잖아요.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프리트레인 되어 있던 정보들을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개의 태스크를 한꺼번에 익히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태스크를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뭔가라고 하면 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빨간색은 잘 되는데요. 얘네가 우리가 이 흡수의 흡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빨간색 말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봐주시면 이게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축이 테스트 넘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번 태스크를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은 10번 태스크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만 8번, 9번 태스크 같은 경우에 되게 성능이 되게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학습 프로게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논문은 저거를 극복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ZSCL이라고 해가지고 이 현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메소드를 고안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안을 한다까지가 이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입니다. ZSCL이라고 하는 거에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제로샷 컨티뉴얼 러닝의 줄임말입니다. 어쨌든 뭐 앞에서 사실 컨티뉴얼 러닝 얘기를 거의 다 해가지고 프리리미너리에서 크게 많이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컨티뉴얼 러닝이 뭐냐면요 N개의 태스크가 있다라고 칠게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내가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 같은 모델을 좀 더 조금만 튜닝을 해가지고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을 때 이걸 시퀀셜하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컨티뉴얼 러닝이고요. 진짜 이제 태스크를 여러 개를 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게 태스크 인크리멘털 레포팅이고요. 아니면은 뭐 태스크 자체는 그냥 동일하더라도 클래스가 되게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처음에는 10개짜리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또 한번 파인 튜닝을 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인크리멘털 세팅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크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파라미터 익스펜션이라든지 뭐 메모리 리플레이라든지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파라미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라미터 익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원래 파인 튜닝이 되었거나 원래 풀 튜닝이 되어 있었던 웨이트는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태스크가 늘어나면은 그 태스크에만 이제 사용될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딱 들어도 되게 메모리 익스펜시브 할 것 같죠. 그다음에 또 메모리 리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저거는 이 기존에 배웠던 태스크들에 대해서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뭐 값 같은 것들을 어떤 메모리 안에 따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트리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태스크들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에피션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컨티뉴얼 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학습이 잘 된 뭔가가 있으니까 이 예쁜 피처 스페이스를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디스틸레이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3번이고요. 파라미터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우리가 파라미터가 크게 변하면 포르게팅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변화를 좀 작게 만들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4번입니다. ZSCL이라고 이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저 방법은요. 3번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4번에도 조금 영감을 따와가지고 비슷한 걸 합니다.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아, 아. 음.
지금 본격적으로 메소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일단 이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극복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이 논리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메소드를 나눠요. 첫 번째로 어쨌든 프리트레인 모델은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 피처 스페이스는 잘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변한다면은 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ell learned feature space를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보존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어쨌든 얘가 웨이트가 막 업데이트가 되고 메서드에 따라서 뭐 태스크에 따라 가지고 뭐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을 건데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크게 변하면 또 그것도 포게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이 파라미터 스페이스도 어떻게 크게 변하지 않도록 그냥 기존의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성질을 파인튜닝한 이후에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 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이벌리에이션 메서드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있어서 MTIL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저 두 개의 블랙 포인트 중에서 위에 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디스틸레이션 얘기를 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컨티뉴얼 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태스크, 낯선 데이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전에 학습된 모델 입장에서는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거든요. 이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 기존에 우리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의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이 피처 스페이스가 크게 이제 코럽트가 될 수가 있어요. 크게 이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out of distribution feature space를 어떻게 preserve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논문에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얘가 잘 드러나진 않고 있었지만은 얘네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델이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처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얘가 원래 이 이미지랑 이 텍스트가 비슷하고 얘랑 얘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어떤 피처를 학습을 해놓은 상태였으면은 이 거리 관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에 시뮬러리티의 정도를 파인 튜닝을 하는 과정에도 계속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줍니다. 일단 이 디스틸레이션을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 평가에 사용되는 이 디스틸레이션을 작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여기 사용되는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 데이터 소스런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를 구성을 하고요. 저게 뭐냐면은 이 피처 스페이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만한 이제 다양한 시멘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publicly available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뭔가 막 웹크롤링 같은 거를 해서 모았을 것 같은데 정확한 수집 방법이 나와 있었는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퍼런스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 티처가 되는 모델은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는 클립입니다. 근데 클립이 프리트레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쁜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예쁜 피처 스페이스를 갖다 쓰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로스는 그냥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가 큰 아이디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 텍스트를 갖다가 클립에다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인 튜닝하고 있는 클립에다가도 집어넣어가지고 원래 클립이 뱉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의 관계랑 새로 파인 튜닝된 클립이 뱉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의 관계가 비슷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로스의 LWF 이미지 뭐 LWF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LWF 이미지가 디스틸레이션 로스인데요. 이거를 표기를 바꾼 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LWF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미지 한 장과 여러 개의 텍스트 사이의 거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로스고요. LWF 텍스트가 이제 텍스트 하나랑 여러 개의 이미지 배치 사이의 거리 관계를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로스였습니다. 그 예전에 그래프에서 그 뭐냐 그 거리 관계 프리저빙하는 로스를 디스토레이션 로스를 많이 썼는데 그거 그냥 가져온 거야. 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대충 이런 식으로 시각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확하게 뭔가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도표를 그린 게 아니고요. 대충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거든요. 저 동그라미 안에가 우리가 유지됐으면 하는 피처 스페이스고요. 여기 주변에 이제 막 흩뿌려져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이 피처 스페이스 전반에 있는 피처들을 어떻게 랜덤하게 잘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 텍스트예요. 네. 좀 더 배터를 가이드나 그런 같은 경우는 원래 데이터셋이 아니라 크롤링 때 웹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네, 레퍼런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왜냐면은 어쨌든 프리트레인된 데이터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저 이미 저 동의가 좋았어요. 데이터레이션마다 며칠 다 뽑아가지고 그랬다 하면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있기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걸 잘 대표하는 데이터셋인가? 라고 하는 거에도 의문이, 들어오는 컨티뉴얼하게 하는 테스트 문제라 테스트랑 비슷한 문제가 있어야 이걸 즐길 수 있어요. 음.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딱히 없었고, 그냥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저 랜덤하게 잘 들어가 있다. 피처 스페이스 전반에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랜덤한 이미지들이다. 라고 일단 가정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실험할 때는 못 썼어요.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 텍스트. 이미지는 사용했어. 이미지넷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 이미지넷에 있는 거 사용을 했고 레퍼런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있는 그 층계 클래스 때 버터 부분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는지 나오진 않는데 그냥 클래스 라벨을 썼다 정도로만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것도 어블레이션을 해가지고 네, 어쨌든 뭐 대충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냥 이렇게 디스틸레이션 로스로 이제 어떻게 레귤러라이제이션 걸어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처 스페이스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테스트를 잘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보존을 하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예전에도 이 사람들 이전에도 이거를 같은 거를 시도를 한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메서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준 것처럼 파라미터에도 크게 변하지 않도록 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주자. 대표적인 게 이제 웨이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민스퀘어 에러를 갖다가 레귤러라이저로 쓴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처음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그 모델 웨이트에 정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도니까 그냥 뭐 그걸로 암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가중치합을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2번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사실 두 번째 거에서 좀 사용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기서 와이즈라고 되어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이제 시작 모델,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웨이트랑 파인 튜닝이 완료된 모델의 웨이트 사이에 이제 가중치합을 두거든요. 그거에서 좀 차용을 많이 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웨이트 앙상블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웨이트 업데이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i 번째 이터레이션마다 뭐 i 번째, 뭐 2i 번째, 3i 번째마다 가중치합을 해요. 트레이닝 과정 도중에. 그러려고 하면 이전 웨이트들을 다 기억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메모리 에피션트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제 파인 튜닝으로 변하기 이전의 정보들이 꾸준히 이제 누적이 되니까 이 웨이트 안에 이렇게 좀 포개팅 문제 이슈가 좀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중치 합을 하는 공식 자체는 그냥 심플해요. 아마 T가 타임 스탬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거에다가 좀 가중치를 많이 두고 새로 업데이트된 거에다 가중치를 조금 덜 둬가지고 저렇게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마지막 컨트리뷰션인 새로운 벤치마크 제안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스페리멘트에서 이어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간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네.
어쨌든 기존의 정보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제로샷이 잘 되니까 그 정보 보존에 있어서 조금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얘가 많은 태스크, 많은 클래스에 대한 정보가 얘한테 잘 들어가 있어야지 제로샷으로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대부분 새로운 테스트 나설 때 추가로 학습하는 네. 추가로 학습할 때 이런 것을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제로샷이라는 컨티뉴얼러를 인터넷에서 새로운 걸 학습을 시킨다. 이전 거에 대해서 아무도 학습 안 시키고 테스트 해봤을 때 잘하는 막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아마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할 텐데 클릭이 아무래도 껴있다 보니까 클릭 자체가 이미 잘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들 제로샷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얘기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클릭 같은 경우는 저런 이제 1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실험을 제로샷으로 실험을 하게 돼요. 이미 성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내가 데이터 11개 순서대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에어크래프트를 먼저 가지고 트레이닝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상태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 만약에 하이텍이나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어떤 제로샷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 하면 그 퍼포먼스가 기존 클릭, 그 아무것도 학습시키지 않은 클릭과 비슷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로샷 그 유지하는 것이 비전 메커니즘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매트릭까지 추가적으로 있었더라. 네. 그냥 제로 아마 있을 텐데 포뮬레이션 아예 어감식은 안 시키고 웨이브라인에서 해도 될까 어느 정도 리가 근데 그게 오르긴 하나요? 근데 오르긴 많이 그 아까 첫 번째 페이지 그래프인가 거기 그래프 보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인트로에 있는 이건가요? 네 거기서 제로샷 별표가 제로샷일 거고 아 근데 이거는 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이게 스타원은 한국 다 끝나고 나서 좀 저는 아마 그 학습 중간중간에 0번째 데이터셋부터 순차적으로 네, 계속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 어큐러시 그러면 결국에 시작한 것도 올라가는 기술가 교육 포인트는 모든 이제 컨티뉴얼 러닝을 하는 거에 통틀어서 약간 좀 throughout 약간 고르게 어느 정도 이 성능이 유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이 이제 제로샷 현상한 부분이고 저기 올라가는 부분이 아마 그 데이터를 맞추셨을 때 그 시점일까? 그 시점이 지나더라도 계속 그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교한 게 다 엄청 오래된 거 비교한 것 같은데 LWF 영어는 2018년 지원을 이때가 근데 그 비전 랭귀지 쪽에서 컨티뉴얼 러닝이 적용된 논문이 이거 말고 이거 이전에 떨어진 논문 하나가 처음이고 그다음 이거여서 아마 그냥 우리 비전 랭귀지 쪽에 컨티뉴얼 러닝 적용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어. 그러니까 이거 맞아 많이 오래됐어. 약간 포인트 얘가 컨티뉴얼 러닝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셋에다 파인 튜닝을 하다 보면은 이전의 논리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제로샷 성능이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가 좀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까 여기 손댄 사람 한 명 더 봤는데. 네. 네. 방송물이라는 게 제가 느낀 게 그냥 TV에서 세타의 T에 대한 예방하시는 게 맞아요. 되게 읽으시는 거죠. 네. 네, 더 보충할 부분 없으면은 이제 엑스페리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절트입니다.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딱히 뭐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비전 랭귀지 쪽에서 이 컨티뉴얼 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약간 적용을 처음으로 해봤다 이런 게 약간 컨트리뷰션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클릭 같은 경우는 일반 컨티뉴얼 러닝과 다르게 일반 컨티뉴얼 러닝에서는 그냥 이미지의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뭔가 뭐 다른 데이터셋 뭐 이런 식으로 뭐 11개 데이터셋에서 쭈루쭈루 이제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뭐 제로샷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컨티뉴어 러닝에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클립 같은 경우는 이미 잘 됐는데 이걸 그게 떨어지면 뭔 의미가 있냐라는 태클을 받을까 봐 그런 이제 제로샷 성능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그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 쪽에서 제안하는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도메인 태스크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벤치마크를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개의 데이터셋, 요렇게 이제 파인 그레이셋 주로 이제 그냥 멀티모달 쪽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런 파인 그레이셋에 대해서 이 각각을 이제 하나의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요 태스크 각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의 곡별로 학습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그 컨티뉴어 러닝스럽게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벤치마크가 그 성능 평가 같은 경우 총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트랜스퍼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라스트,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 에버리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기로는 PST 플랫폼이나 PST 존재가 그 세그멘테이션, 디텍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 혹시 클래시피케이션 여긴 다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근데도 그냥 PST 인크리멘트라는데 근데 보통 테스트 메타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고 이거 플러스가 뭐 하는 게 있다는 테스트라는 이제 일반 컨티뉴어 러닝에서도 그거는 힘들기도 한데, 원래 컨티뉴는 다 플러스는 다시 플러스를 나니까 적혀 있습니다. 제 그런 거 네네. 짜고 자체가 페이지나 요즘 완전 패스가 이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근데 그게 가능할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키텍처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키피스트 러닝이라는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백본을 공유하고 약간 헤드 쪽을 약간 다르게 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공유한 상태에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능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성능 테이블 여기 이제 각각 이제 색칠되어 있는 게 각각 이제 뭐 그 숫자들이 쓰이는 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각각의 태스크, 하나의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T1, T2, T3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에어크래프트, 그다음에 여기가 DTD, 그다음에 여기가 플라워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 에어크래프트로 먼저 학습을 200에 꼭 진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크래프트는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DTD만 가지고 학습을 200 보고 또 학습을 하고 그다음 또 이 데이터셋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워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컨티뉴얼 네, 세팅을 따라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여기에 대한 성능을 표기를 한다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립이라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트레인 시점에 이 데이터, T1 데이터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클립이기 때문에 T2부터 TN까지의 어떤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제로샷 어빌리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빌리티를 이제 따로 측정을 하는 매트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그냥 컨티뉴어 런 쪽에서 사용하던 그런 벤치마크들이고 추가적으로 클립이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트레인 시점에 전혀 보지 못했던 이전 시점이라 전혀 보지 못했던 데이터셋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가 좀 추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그런 지표고요.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지? 네, 전체 다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에버리지가 라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각각의 테스트별로 이제 끝나고 그 이제 각각의 테스트별로 여기가 만약에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그 뭐야 평균 낸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T2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라스트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두 개 가지고 테스트한 성능.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로 끝났다라고 하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에 대한 이제 그 지표, 클래시피케이션 지표를 이제 평균 낸 것들의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평균 낸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 이제 태스크별로 클래스 데이터셋별로 이제 평균 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걸 그냥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존 클립 능력을 잘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지표,
그다음에 뒤에 이제 라스트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컨티뉴얼 런 쪽에서 많이 활용하던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조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뭐 딱히 이제 다른 메소드랑 막 엄청 막 비교를 하진 않고 첫 메인 테이블부터 그냥 어블레이션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어블레이션부터 보게 되면 일단 컨티뉴얼 러닝 로스를 어떤 걸 쓸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디스틸레이션 뭐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레귤러라이즈 주는 로스 다 빼고 단순히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만 줬을 때 성능이 강한 것 같고 픽처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클립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이 클립 클래시파이어 그러니까 텍스트 인베딩을 통해서 나오는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말고 이미지 비전 쪽에서 나오는 이 피처 그 프로즌된 클립의 피처랑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시점에 그 피처가 있을 텐데 이들 간에 그냥 에런 로스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그다음에 피처 디스턴스 로스를 같이 줬을 때는 성능이 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이미지 올리 텍스트 올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주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미지만 가지고 레퍼런스 이미지만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거냐 텍스트만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할 거냐에 대한 성능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둘 다 썼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활용을 했을 때 둘 중 하나만 활용을 하더라도 성능이 많이 오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도 되게 중요할 건데 이 이미지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른 이제 성능인데요. 여기서 커런트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인 시점에 들어온 그 데이터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그다음에 여기 CC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 그 CC 3분 데이터셋 같이 이제 웹클로리 데이터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이미지랑 캡션이 이제 페어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을 때의 결과이고요. 여기 사이퍼백, 그다음 플라워백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 결국은 조금 어떤 다이버스한 시멘틱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레퍼런스 셋으로 쓰면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디폴트로 이미지넷에 있는 그 라벨 정보를 활용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CC3M에도 약뭐 13K개만큼의 이제 캡션을 뽑아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 이제 더 성능이 좋고 혹은 그냥 랜덤으로 그냥 토크나이저 예를 들어서 5만 개 이제 토큰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그냥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서 디스틸레이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의 텍스트로 얘기하는 좀 어떻게 CC에 그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게 스모 선수 사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스모 선수에 대한 이제 어떤 묘사가 있는 캡션 그렇게 막 엄청 많이 길진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네, 어느 정도 문장 정도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티처 모델에 대한 거는 요 디스틸레이션 할 주체를 이제 티처라고 부를 건데 여기서 이제 프로즌 클립을 활용을 해서 그 프로즌 클립에 대한 디스틸레이션 진행을 했지만 뭐 YG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이제 프로즌 된 클립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된 거 간에 이제 그 가중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성능 결과가 나오지만 이니셜을 썼을 때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이 이제 처음 클립 프로즌 클립 그냥 처음에 그 클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을 뭐를 쓸 거냐에 대한 오블레이션인데 이것이 이제 이니셜이고요. N-1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3번 시점에서 그 전 웨이트를 쓰겠다라는 것이 N-1. 네, 네. WX로 이거 여기가 맞아요.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안 주고 한 몇십. 네, 아무도 안 하는데 다 하면 여기. 네, 요, 나는 좀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몇 개를 사용할 거에 대한 어블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이미지 클래스를 뭐 IN에서 1000개를 뽑았는데 이걸 몇 개 사용할 거에 대한 어블레이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피처 스페이스 단에서 이제 어떤 로스텀에 대한 어블레이션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로샷 컨티뉴얼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로스텀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YGFT, 그다음 WE 같은 경우에는 YGFT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웨이트랑 그다음에 그 현재 파인 튜닝된 이미지 간의 그냥 가중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웨이트 항상도 같은 경우는 아까 뭐 T 플러스 1 뭐 이런 수식을 통해서 그냥 각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앙상블 하는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WC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니셜 포인트와 얼마나 멀어지지 않도록 주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이걸 봤을 때 WC를 적용을 했을 때 비교적 이제 트랜스퍼 능력에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요거를 안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쪽에서 능력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앙상블 테크닉하고 이제 요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오른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게 그러면 기존 클립의 능력도 유지를 하면서 현재 들어온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기존 클립과 TSN이 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풀 리절트인데요. 풀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옛적에 쓰였던 그런 방법론들을 단순히 클립에 적용을 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멀티 도메인 테스트 인크리멘털 러닝에 대한 지표였는데요. 컨티뉴얼 러닝 쪽에서 이제 테스트 인크리멘털도 있지만,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 세팅도 있습니다.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이퍼 100이라고 하면 사이퍼 100개의 클래스 중에서 처음 테스트는 예를 들어서 5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개씩 더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하는 테스트도 있는데, 이런 이제 클래시컬한 이제 컨티뉴얼 러닝 쪽에서도 성능이 오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테스트에 맞는 라벨 스페이스 만드는 가정하에서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용한 컨피그레이션 클립은 그 VITP32 썼다라고 하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롬프트단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나온 그 프롬프트 사용을 했고, 파람도 그냥 파인 튜닝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둘 다 적용한 모델을 최종적으로 후보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얘네가 가장 높았던 게 둘 다 적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둘 다 활용을 할 것 같긴 해요. 자세하게 제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마 기존 그냥 방법론 그대로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른 메소드들도 아마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L2 뭐 여기서 적용했던 것처럼 L2 디스턴스가 L2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걸 적용을 했을 텐데, 유일하게 다른 점이 그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했다? 그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이 유체틱한 그 상황을 어떤 생각을 생각해 수 있어. 어다가 논문에 써놓은 시간. 딱히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썩지 않는데, 저도 이게 약간 클립에 컨티뉴얼 러닝을 적용한다는 게 사실 클립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할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딱히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게 왜 필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웨이트 같은 거 나가서 쉽지 않아. 음, 어차피 테스트 알지 다 알잖아요. 네네. 1번하고 2번 치고 6번하고 그러시는 거 맞아. 알잖아. 나는 맞아.
그거 그냥 싹 섞어서 한 번에 학습시키면 되잖아. 혹시 그 태스크 아이디를 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컨티뉴얼 러닝에서 네. 그러니까 어떤 여기까지가 1번 테스트, 네네. 2번 테스트, 예를 들어 100번째 테스트는 2번 테스트고 101번째 테스트에서부터는 2번 테스트 알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위에서 그 하나가 어, 우선이 사실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기존 컨티뉴얼 러닝 쪽에 그런 세팅을 생각해서, 얘네도 그냥, 그러니까 컨티뉴얼 러닝 쪽에서도 한 1년 지나면 그 데이터셋 못 쓸 수도 있으니 약간 그런 걸 가정을 했을까? 모르겠네요. 네, 네, 다른 무슨 네, 일들이 맞아요. 이걸 하시면 테스트가 아닌지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 제가 비슷하게 뭐 유니버가 알고 싶었는데 네, 그거는 다른 데 쓰는 게왜 이게 어떻게 혹시 그거에 예를 들어서 펜파이어 예를 쓰신다. 펜파이어에 했으니까 이 초리수를 중간에 맞추지 않았어요. 네. 펜파이어를 위한 레슨 이걸 혹시 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차이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은 펜파이어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얼마나 싸운 거 아, 그런 것들은 보진 못했었어요. 근데, 어, 클래시파이어를 위해서 적는가? 여기는 앨범이 같은 게 그냥 틀리기 보도 안 하고 앨범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백본이 무슨 그런 건 백분 여기는 다 VIT로 고정시켜놨습니다. 틀리기 달라.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어, 약간 질문만 네, 네네. 텍스트 안 써. 쉽다. 맞죠. 네, 내가 시킵니다. 내 플러스만은 자기도 유명한다고 참 사실을 보니까 시키니까 그런 거 하고 나는 예능하면 습관 생각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따로 없었고, 어펜딕스에도 그냥 우리 실험 이런 걸로 했다. 그냥 옵티마이저에 대한 실험이랑, 그 다음에 그냥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그냥 구체적으로 한 테이블 정도 2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블레이션은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나이바고 생각하고 그냥 다 같이 갖고 하는 게 당연히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메모리 코스트야 그냥 배치로 그냥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샘플로 좀 잘 코딩해서 하면 그런 것도 잘 됐고 그래서 네, 그게 맞는데 소화적일 때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스터디는 스타트에 네. 인터넷에 베이스를 힘들게 얻어서 인덱스를 따로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덱스 정보 네. 힘으로 힘을 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인덱스라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의 인덱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했어요. 네네네. 한 번째가 됐어요. 이거는 좀 어준이 있잖아요. 진짜요? 이거는 회전이 됐어요. 컨feren스나 프로젝트는 뭐라고 생각이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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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를 이제 러너블하게 뭔가 할 수 있긴, 그러니까 시퀀셜한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또 라벨로, 크로스 엔트로피의 라벨로 구별을 한다든가 하면 할 수는 있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걔를 러너블한 어떤 소프트 프롬프트를 바꿔서 하면 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솔직히가 생각이 있고 이다음은 이게는 프로젝트는 맨 스타트라고 네네. 음, 텍스팅보다는 좀 더 자체로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네, 없으면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기 있다. 어, 어, 어떻게, 꼭? 매번 왜안 돼?